43의 서준석이 중학교 2학년의 서준석을 만났어.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?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뭘? 너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된다. 뭐 놀고 할 것도 하고 공부해도 과학고 갈 수 있고 서울대 간다. 아니요,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라고 그냥 계속 지금처럼 해라. 음. 근데 그 얘기는 해줄 수 할 것 같아요. 대신에 너 이대로만 하면 너는 진짜 잘 될 거다. 서울대 무조건 가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간 애들 중에서도 상위 10% 안에 들 거다.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라, 계속. 우리 믿음을 준다. 네, 왜냐면 중학교 때 저는, 그러니까 과학고 때는 오히려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되게 편했던 게,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지금 클래스나 등수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.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고 또 시험도 보고 등수가 나오니까.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거죠. 이 동네에서 이제 배재중학교 다녔는데, 뭐 배재중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하지만 강남에 뭐 대치동에 있는 학교도 아니었고, 그러니까 그런 거죠. 내가 이 학교에선 전교 1등이긴 한데 내가 과연 서울시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를 알 수가 없었어요. 중학생은 진짜 모르죠. 중학교 때는 어떠니까 중학교 때 왜 공부를 그렇게 죽을 등 살등 평생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데가 중학교 때라고 얘기하는 게, 그때는 정말 가상의 상대랑 싸웠어요.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자식한테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더 이렇게 채찍질했죠. 부족하다. 준서가 네가 지금은 배재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지만 너 지금 당장 강남에 있는 중학교 가면 너 반에서 전교 10등 안에도 못 들 수 있다. 거기는 너 같은 애들이, 너 같은 괴물들이 득실득실한다. 근데 생각해, 그 나중에 이제 서울과학고를 가게 돼서 알게 된 거죠. 서울과학고 갈 애들이 대치동 제가 다니는 학원에 다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는 모르죠, 그거를. 중학생 때니까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.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아니까 요 정도 했으면 됐어. 요 정도 했으면 서울대는 뭐 가. 이러고 그냥 쉴 수 있었는데, 중학교 때 어땠냐면 중증 세통 했는데도 좀 더 해야 되나? 더 할까? 그러니까 진짜 계속 매일매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계를 깨면서 정진했어요. 그러니까 막 끝이 어딘지 모르는데.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자기를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나한테 야, 너 이 정도 했으면 서울 가고 서울대 갈 정도는 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어요. 그러니까 요즘은 차라리 이런 시골에 있는,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뭐 제주도나 강원도 산골에 있는 중학생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는구나를 알잖아요. 저희 때는 그걸 몰랐어요. 제가 대치동을 심지어 다니고 있었는데도. 또 엄마가 또 그거를 좀 더 채찍질한 것도 있었지만, 그러니까 진짜 가상의 상대를 이기려고 그냥 혼자서 계속 수련을 하다 보니, 그래서 제가 과학고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, 과학고에서 저보다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애가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. 그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, 허탈도 있지만 허탈은 둘째고 억울한 거예요. 나 중학교 때 왜 공부를 그렇게 했지? 나 공부 좀 덜 하고 좀 쉬고 놀 걸. 나 진짜 그때 죽을 뻔했는데 공부하다가 진짜 나 이러다가 진짜 막 머리 터질 것 같아서 막 기절하듯이 잔 적도 너무 많고, 막 코피 쏟고 막 머리 원형 탈모 오고 막 이랬는데, 야, 나 중학교 때 공부 좀 덜 해도 되는데, 그러니까 억울했어요. 그 억울함이 첫 번째일 정도로 저는 중학교 3년간 저를 진짜 극한으로 밀어붙였거든요. 그럼에도 만났을 때는 덜 해도 돼가 아니라 너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니까라는 믿음만 준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공부는 계속 하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, 그 영상 대국대 TV 얘기했잖아요.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, 그 앞으로 나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더 살아서 무엇하리. 약간 그런 생각을 사춘기가 오기 전에 그 어린 10대 학생이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저를 진짜 극한까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. 그 사실을 만약에 누군가가 알려만 줄 수 있다면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죽을 등 활동해도 훨씬 정신적으로는 원형 탈모 이런 건 안 왔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성격이 그렇게 괴물처럼 변해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. 근데 그런 거죠. 다행히도 저는 괴물이 되지 않았죠. 다행히. 괴물이 안 됐죠.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괴물의 그런 성격은 갖고 있지만 제 스스로를 결과도 좋았고 그때 괴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처럼 엇나가지 않았기 때문에, 드라마처럼
맞아요. 온전히 저를 지킬 수 있었죠. 예,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, 저희 어머니가 대단한 서였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, 거기에 플러스 제가 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괴물이 될 것 같으면 적절하게 풀어주시거나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을 해보면.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넘어질 때 뒤에서 받쳐주셨던 순간순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때는 그게 받쳐줬거나 저를 풀어줬다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엄마가 오늘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정말 저를, 왜냐면 저를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어머니니까 24시간 옆에 붙어있고 저를 낳고 길렀기 때문에 제가 뭔가 소위 말해서 엇나가거나 삐뚤어질 것 같은 타이밍이 오면 기가 막히게 그걸 캐치하고 줄을 살짝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. 네, 그게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 어떻게 보면 좋은 학원과 좋은 가르쳐 선생님을 보내는 것보다 사실은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인데, 이거를 과연 저희 어머니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 어머니처럼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비스무리하게 정도로 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. 그리고 그 노력을 해보려면 제 책이랑 그 다음에 나올 저희 어머니의 책을 읽는 게, 진짜로 그래요. 도움이 분명 될 겁니다. 네네, 특히 어머니가 쓸 두 번째 책은 분명 어머니는 그런 노하우를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노하우를 책에 다 쏟을 것 같아요. 자연스러웠죠. 좋습니다. 자연스러웠죠. 네, 자연스러웠죠. 이 책을 딱 1분 동안만 어떤 책인지 1분만 PR을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어떤 책이다. 1분 PR. 뭐 수학 공부법 책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공부법 책을 저는 사실 쓰자고 제안을 받았는데,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수학이라는 어떤 한 과목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했고, 또 제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고 상대적으로 잘했던 게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쓴 원고의 한 3분의 1은 날리고 3분의 2를 정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수학 1등급이 가능하게 한번 해보자, 수능에서.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책인데, 애초에 책을 처음 쓸 때 취지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나 그런 인생을 쓴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반 정도는 정말 수학 공부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 모든 노하우를 담았지만, 한 반 정도는 오히려 다른 과목이나 또 학생을 가르치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이제 넣은 책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정확히 딱 1분 됐고, 딱 한 그룹에게만 추천한다면 어느 그룹에게 딱 맞을 것 같아요? 예를 들면 뭐 나이로 치면 초중고, 뭐 수준으로 보면 뭐 상중하? 그러니까 책 자체의 타겟이 학생이에요. 그러니까 수학 공부법에 타겟을 학생으로 잡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학부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빠졌습니다. 그건 이제 2권에 어머니와 같이 쓰는 책 2권에 담을 예정이고, 그리고 이제 타겟을 잡으면 저는 초등학생, 초중고죠. 왜냐면 아니요,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수학 실력이 전혀 바닥일 때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, 물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, 초등학생을 왜 타겟으로 하냐면 초등학생은 시간이 많으니까요.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하면,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의 수준은 전혀 상관이 없어지죠. 초등학교인데 머리가 좋든 나쁘든 전혀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6년은 남아있는 거잖아요. 초등학교 6학년이 봐도 중학교, 고등학교 6년 동안 제 책에 있는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수하면 고3 때 충분히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.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생이고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.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. 다르죠. 들어보니까 고등학생 이러는데,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이왕이면 제 책을 보고 10명이 보면 10명이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생 10명이 이 책을 보면 그 중에 10명이나 1등급을 받을까? 그건 아니에요. 물론 재수나 뭐 사무수를 하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.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제 책에 나와 있는 공부법은 어떤 특별한 요령이나 막 지름길을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.